2023년 시행 고1 11월 학평 국어 화법 변형 문제입니다. 먼저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일시 정지를 누르고 문제를 먼저 푼 후에 1번 문제에 대한 답과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지문에 나타난 얼마 전에 과학 시간에 파도에 대해 배웠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 발표 화제와 관련 있는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선택지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의 진행 순서를 제시하여 이어질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3번의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들의 이해를 점검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발표에서 발표자가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점검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4번에서 발표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언급하며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또한 윗글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5번에서 발표 내용과 관련된 활동을 권유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 당부할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은 맞지만 발표 내용과 관련한 활동을 권유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다음은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시정지를 누르고 문제를 먼저 푼 후에 문제의 답과 해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발표 자료를 발표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인데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에서는 경사제, 방파제가 필요한 지형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지형에 따른 파도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영상을 추가로 제시해야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위 발표에서 영상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경사제, 방파제가 필요한 지형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지 않고 해안으로 가까워질수록 높아지는 파도의 움직임이 담긴 영상이기 때문에 영상의 내용에 대한 설명도 부적절합니다. 나머지 선택지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경사제, 방파제와 관련하여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환기하기 위해 사진을 도입부에 제시해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발표의 도입부에서 지난 체험학습 단체 사진을 제시하면서 경사제, 방파제의 모습을 떠올리도록 유도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3번에 경사제, 방파제의 전체적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경사제, 방파제의 단면을 도식화한 그림을 활용해야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문단에서 그림을 제시하고 집안 위에 사다리꼴로 사석을 놓고 그 위에 콘크리트 툭을 올려 외항과 내항을 분리한 경사제, 방파제의 전체적 구조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4번에서는 테트라포드의 역할을 드러내기 위해 그림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을 손으로 가리키며 청중의 집중을 환기해야겠다라고 나타나 있는데 3번단에서 파도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테트라포드의 역할을 설명하기에 앞서 그림의 왼쪽 부분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5번에는 테트라포드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테트라포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 라고 되어 있는데 4문단에서 다리가 4개인 테트라포드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며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테트라포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림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다음은 화법과 작문 변형 문제입니다. 1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의 답과 해설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일시정지를 누르고 문제를 푼 후에 1번 문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2번에서는 주제에 대한 대화 참여자들의 의견을 물으며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니은은 학생 1에 요청했더라 자신의 의견을 질문 형식으로 제시하는 문장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택지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지난 대화의 내용을 언급하며 확인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3번의 디귿은 학생 1에 요청했더라 이분법적 사고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4번 리을은 학생 3이 언급한 이분법적 사고로 인한 문제 현상과 관련된 다른 사례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5번의 미음은 학생 1이 언급한 사례 외에도 사회의 다방면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다음은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시정지 누르고 문제를 먼저 푼 후에 정답과 해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피해 학생 2는 앞선 학생 3의 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세대에 대한 인품법적 사고의 예시를 들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A의 학생 1이 대화 상대가 발언한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2번에 A의 학생 3이 대화 주제와 관련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는 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4번에 B의 학생 3이 자신의 의견을 여러 가지 제시하고 다른 대화 참여자들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없습니다. 5번에 A의 학생 3과 B의 학생 2 모두 상대방의 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이 제시했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장문 변형 문제입니다.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의 정답을 이야기하기 전 먼저 일시정지를 누르고 문제를 푼 후에 정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윗글은 생활체육이라는 용어 개념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제와 관련한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문제 상황을 드러낸다는 4번이 적절한 글쓰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들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 먼저 보면 윗글에서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며 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은 필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드러내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에 의문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예상 독자의 적극적 관심을 요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5번에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강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도 일시정지를 누르고 문제를 먼저 푼 후에 정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문단에서 주민들의 연령층을 고려해 지역신문이나 누리소통망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료 2의 날을 통해서
10대, 20대는 누리소통망을, 50대 이상은 지역신문을 통해 정보를 얻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입니다. 다른 선택지들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서 자료 1을 통해서 생활체육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1번은 부적절합니다. 2번, 자료 2를 통해 생활체육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으나 이는 이 문단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4번에 자료 3을 통해 청소년층에게 생활체육 정보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알기 어려우므로 부적절합니다. 5번에 자료 3을 통해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체육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부적절합니다. 다음은 언어 변형 문제입니다. 먼저 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의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일시중지를 누르고 문제를 먼저 푼 후에 정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윗글에서 준말을 사용하면 의미의 구별이 어렵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선택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해막다와 같이 소리가 나지만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경계가 드러나며 단어를 어법에 맞도록 표기한 것에 해당합니다. 2번은 이와 달리 실제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구분해서 어법에 맞도록 빛도, 빛만 등으로 적으면 의미와 기능을 나타내는 각각의 형태소의 모양이 일관되게 고정되어 뜻을 파악하기가 쉽고 독서의 능률도 향상된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의 듬뿍은 듬뿍으로 소리 나므로 두 음절의 초성과 중성, 종성을 모두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입니다. 4번에 읽었다는 읽었다로 표기하는 것은 단어를 소리대로 적은 것으로 실제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경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법에 맞게 표기하는 원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4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시정지를 누르고 문제를 먼저 푼 후에 정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니은은 선어말어미 의시가 아니라 특수어인 주무시다 계시다를 통해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택지들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의 기억은 화자인 어머니가 헤라체의 종결어미 니를 사용하여 청자인 아들을 낮추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2번 기억은 화자인 아들이 특수어인 들이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3번 니은은 화자인 아들이 하십시오 제의 종결어미 씁니다를 사용하여 청자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5번 디귿은 화자인 언니가 선어말어미 의시를 사용하여 문장의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2023년식 고1 11월 학평 국어 독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 분석입니다. 우선 중심 화제는 모더니즘 건축과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이고요. 가의 경우에는 모더니즘 건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문단은 모더니즘 건축의 형성 배경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먼저 모더니즘 건축의 형성 배경을 설명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결국에 모더니즘 건축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건축에 대한 모더니즘 건축가인 미스 반데어로에의 견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능적인 요소가 장식적인 요소에 비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문단에서는 건축가인 르코르비지에의 견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르코르비지에는 기능적인 것은 그 자체로 미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 또 주택을 거주를 위한 기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에 나타난 미스 반데어로에와 르코르비지에의 공통적인 부분이 기능적인 요소를 중시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격자 구조 도로망을 도시의 기능을 최적화하는 구조로 설명했는데, 이 부분이 나에 나타난 푸코의 견해와 비교하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다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더니즘의 한계로 인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 문단에서는 철학자 푸코의 생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에서 나타난 르코르비지에와 달리 격자 구조 도시 공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위생학적인 측면에서 전염병을 대처하기 위한 도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격자 구조 도시 그물망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문단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가인 벤투리의 견해가 나타나고 있고요. 간결한 것은 지루하다라고 하면서 모더니즘 건축의 흐름에 저항했는데, 이 부분은 간결한 것은 풍부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미스 반데어 대비되는 부분이므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명료성보다는 모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문단에서 건축에 대한 추미의 견해가 나타나는데, 모더니즘 건축이 지나치게 금욕적이라고 비판했고, 또 모더니즘에서 중시하지 않았던 장식적인 요소가 모더니즘 건축의 획일화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탈출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가의 주제는 모더니즘 건축의 특징이고, 모더니즘 건축의 형성 배경과 특징, 그리고 모더니즘 건축가 두 사람의 견해가 나타나고 있고요. 나의 주제는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의 특징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발전하게 된 배경,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자와 건축가 둘의 견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의 변형 문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을 묻는 것인데, 잠깐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푼 다음에 해설을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정답은 5번입니다. 가는 산업혁명 이후 모더니즘 건축이 나타난 배경과 모더니즘 건축에 대한 관점이 나타나 있으며, 나에는 모더니즘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이 나타난 배경과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에 대한 관점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1번은 가와 나 모두 특정 시기의 건축이 기술 발전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에서 기술 발전이 특정 시기의 건축에 미친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번은 가에서 특정 시기의 건축에 대한 건축가의 견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3번은 가에서는 산업혁명 이후의 모더니즘 건축, 나에서는 모더니즘 이후의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시기에 나타난 건축 양식의 공통점을 서술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의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시기의 건축 양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건축 양식의 한계와 이에 대한 대안을 통시적으로 나열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윗글에 나타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잠시 일시 정지하고 문제를 푼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시각적 화려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나의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주 재료로 철근을 사용하는 것은 모더니즘 건축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1번은 가의 2문단에서 기능적으로 필요한 공간 이외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가의 3문단에서도 기능적인 것이 미적인 것이며 기능성을 고려한 도시 공간 구획이 위적으로도 이상적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합니다. 2번은 가의 2문단에서 모더니즘 건축에서는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을 이상적인 공간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3번은 나의 4문단에 나타난 모더니즘 건축에서 장식적인 요소는 낭비로 취급받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합니다. 4번은 나의 1문단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에서 모더니즘 건축 양식이 기계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의 4문단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이 획일화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추미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다음으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보기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선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기에는 자료 1과 자료 2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자료 1에서는 건축가 A의 건축물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격자 구조의 도로망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료 2에서는 건축가 B와 C의 건축물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는데요. 건축가 B는 기능적인 건축물을 중시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 건축가 C는 건축가 B의 기능적인 단순한 건축물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벽장식이나 화려한 마감재 같은 미적 가치가 반영된 주택을 설계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3번 문제도 잠시 일시 정지를 하고 문제를 푼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미스 반데어로에가 장식을 공간 구성에서 배제하고자 한 것과 비의 도시 계획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설명은 맞지만 개별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1번부터 살펴보면 르코르비지에는 위생과 치안과 같은 도시 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도시를 구획한 A의 도시 계획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2번에 푸코는 격자 구조의 도시 공간이 위생학적 측면에서는 긍정적 기능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권력의 감시와 통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입니다. 3번 벤투리는 미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간결하고 명료한 것을 추구하는 모더니즘 건축이 획일적이라며 비판하고 있으므로 B의 건축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5번에서 추미는 시각적으로 화려한 장식이 낭비의 미덕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C의 주택을 긍정적으로 볼 것입니다. 다음은 해양 온도차 발전의 원리 분석입니다. 중심 화제는 해양 온도차 발전이고요. 해양 온도차 발전의 원리와 특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점, 전망이 나타난 질문입니다. 우선 첫 문단에서는 최근 해에서 얻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면서 해양 온도차 발전이 주목받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온도차 발전에서는 표층수와 심층수의 온도차를 이용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열전달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열 전달은 고온부의 열 에너지가 저온부로 전달되는 현상이고 열을 전달하는 면적과 또 온도의 차이와 비례한다는 부분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발전 설비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발전 설비는 냉매 펌프, 기화기, 터빈, 응축기 등의 기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냉매가 이 배관을 따라서 기기를 순차적으로 지나며 순환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냉매 펌프는 배관에 일정한 압력을 가해서 액체 상태의 냉매를 기화기 입구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고 기화기에서는 표층수와 냉매 사이 열 전달이 일어나 냉매의 상태가 변화합니다. 결국에 냉매는 가열되어서 액체와 기체가 혼합된 상태로 기화기 출구 쪽에 설치된 노즐로 이동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노즐은 좁은 구멍을 통해서 기화기 출구에서 터빈으로 이루어진 배관으로 냉매를 내뿜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냉매의 속도가 증가하여 내부 압력은 감소하고 또 냉매의 끓는 점이 낮아져서 결국 냉매는 기체 상태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터빈으로 이동하는데요. 터빈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냉매가 터빈의 내부 공간으로 유입이 되면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냉매의 부피가 급격하게 팽창하며 회전 날개를 움직이게 됩니다. 냉매가 회전 날개를 움직이면서 발생한 회전 날개 운동 에너지는 결국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회전 날개를 움직이면서 기체 상태를 유지할 에너지를 상실한 냉매는 온도가 떨어지고 액체와 기체가 혼합된 상태가 된 후 응축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응축기에서는 기화기와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냉매와 심층수 사이의 열 전달이 일어나서 냉매의 상태가 변화하게 됩니다. 응축기에서는 기화기와 마찬가지로 냉매가 이동한 다수의 배관이 있고 응축기 양옆에 심층수가 이동하는 취수관과 배수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층수와 냉매 사이 열 전달이 이루어지고요. 열 전달을 마친 후 심층수는 바깥으로 배출되고 냉매는 냉각이 되어서 액체 상태가 된 후 냉매 펌프를 거쳐서 다시 기화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해양 온도차 발전은 바닷물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또 재생에너지원 중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동해는 수심이 깊고 난류가 흘러들어서 해양 온도차 발전에 유리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전력 수급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해양 온도차 발전의 전망을 설명하며 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주제는 해양 온도차 발전의 원리에 대한 것이고 해양 온도차 발전의 원리와 특징 그리고 구성 요소 및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양 온도차 발전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냉매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점과 전망을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해양 온도차 발전의 원리 변형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볼 텐데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일시정지 후에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2문단과 4문단에서 기화기와 응축기 내부에 냉매가 이동한 다수의 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이동하는 다수의 배관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택지들도 살펴보면 1번은 5문단에서 재생에너지원 중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해양온도차 발전이 경제적 이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설명은 적절합니다. 2번은 2문단에서 냉매는 노즐을 통과할 때 속도가 증가하며 냉매의 내부 압력은 감소한다. 내부 압력이 감소한 냉매는 끓는 점이 낮아져 모두 기체 상태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4번은 1문단에서 해양 온도차 발전은 약 20도를 유지하는 표층수로 냉매를 가열하고 약 4도를 유지하는 심층수로 냉매를 냉각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전력을 생산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은 5문단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전력 수급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는 설명이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번과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과 3번 문제는 냉매 이동을 중심으로 도식화한 그림을 보고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우선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도 일시정지한 후 문제를 풀고 다음에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니은은 기화기로, 니은에서는 표충수, 또 리을은 응축기로, 리을에선 심충수가 취수관을 통해 유입되어 냉매와 열 전달이 일어난다는 것을 2문단과 4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5번이 정답입니다. 다른 선택지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역에서 펌프가 배관에 일정한 압력을 가하여 액체 상태의 냉매가 니은으로 이동하는 것이지 표층수와 심층수의 온도차에 의해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2번은 니은과 리을에는 모두 출구 쪽에 노즐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고 있는데 니은의 출구 쪽에는 노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맞지만 리은에는 노즐이 없다는 것을 4문단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은 디귿의 내부 공간으로 유입될 때 냉매는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하고 있는데 윗글에는 디귿의 내부 공간으로 유입될 때 냉매가 열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은 디귿에서 회전 날개를 움직인 냉매 온도가 상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전 날개를 움직인 냉매는 기체 상태를 유지할 에너지를 상실하고 온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3문단 내용에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시정지를 하고 문제를 먼저 푼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단에서 니은의 출구 쪽에 설치된 노즐을 지나면서 냉매가 기체 상태가 되고 이후에 터빈으로 이동한다고 하였으므로 디귿으로 유입되는 냉매가 액체와 기체 상태가 혼합된 상태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기역에서 니은의 입구로 이동하는 냉매는 액체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문단에서 냉매 펌프는 배관에 일정한 압력을 가하여 액체 상태의 냉매를 기화기 입구 쪽으로 이동시킨다 라고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은 니은에서 열 전달이 일어난 후 냉매의 온도는 기역에서 냉매의 온도보다 높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역에서 액체 상태였던 냉매가 니은에서 고온의 표층수와 열 전달이 일어나고 이후 가열되어서 액체와 기체가 혼합된 상태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온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2번은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에서는 디귿에서 리을로 이동하는 냉매의 온도는 니은에서 디귿으로 이동하는 냉매의 온도보다 낮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3문단에서 니은에서 디귿으로 유입된 냉매가 디귿의 전기 에너지 생산 과정을 통해 온도가 떨어진 후에 리을로 이동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에서는 리을에서 기역으로 이동하는 냉매가 액체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4문단에서 냉매는 냉각되어 액체 상태로 노즐이 없는 응축기 출구를 지나 냉매 펌프를 거쳐 기화기로 이동한다 라는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푼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문제를 풀 수 있는 근거는 1문단에 나와 있는데요. 1문단에 나타난 열 전달의 정의와 열 전달하는 양이 열을 전달하는 면적과 온도차에 비례한다는 부분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문단에 방금 읽은 그 부분을 참고할 때 가에 들어갈 말은 해수와 냉매이고 나에 들어갈 말은 열 전달량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원가 회계 분석입니다. 지문의 중심 화제는 원가 회계입니다. 1문단에서는 원가 회계가 정확한 원가나 수익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경영 관리 활동 중 하나임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원가의 개념과 원가 회계의 활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문단에서는 원가를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로 나눌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조원가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 비제조원가의 예시로는 광고비, 운반비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
제조원가, 비제조원가의 개념과 예시는 정확하게 알아두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또 판매 가격은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의 합의 예상수익을 더한 것입니다. 원가회계에서는 제조원가를 계산할 때 단위당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단위당 제조원가는 제조원가의 총액을 총생산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3문단에서는 원가회계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원가 행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가 행태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원가의 총액이 일정한 방식으로 변화하는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조업도란 기업이 자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는 규모에서 현재 어느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생산량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4문단부터 5문단, 6문단까지는 원가 행태에 따라 원가를 분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가 행태에 따라 원가를 분류하면 고정원가, 변동원가, 혼합원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원가를 비교 대조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고정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와 상관없이 원가의 총액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기계설비, 대여비, 공장 임차료를 들 수 있습니다. 단위당 고정원가는 원가의 총액에서 총생산량을 나눈 값이므로 단위당 임차료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감소합니다. 다음 변동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원가의 총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입니다. 단위당 변동원가는 조업도의 증가과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혼합원가는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로 전기요금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같은 원가의 총액은 조업도의 증가에 따라 비례하고 단위당 혼합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원가 정보를 파악할 때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원가 정보를 잘 활용하면 효율적 경영관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제는 원가 회계의 분류와 활용이고요. 3문단에서는 원가의 개념과 원가 회계의 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원가를 제조원가와 비제조원가로 분류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문단에서는 원가 행태와 조업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4문단, 5문단, 6문단에서는 고정원가와 변동원가, 혼합원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문단에서는 원가 정보 파악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가회계 변형 문제입니다.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일시정지를 누르고 문제를 푼 후에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윗글에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에 해당합니다. 다른 선택지들도 살펴보겠습니다. 1번의 조업도의 개념은 3문단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조업도란 기업이 자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는 규모에서 현재 어느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나타나 있으므로 찾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2번의 제조원가의 예는 2문단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조원가는 재료비, 인건비, 기계설비, 대여비, 공장 임차료 등과 같은 예시를 들 수 있음을 이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의 변동원가와 조업도의 관계는 5문단에 나타나 있습니다. 변동원가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원가의 총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5번의 기업이 원가를 분류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1문단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업은 원가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분석하기 위해 원가 회계를 활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먼저 푼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1문단의 원가 회계란 정확한 원가나 수익을 특정하고 분석하는 경영관리 활동이다 라고 하며 원가의 정의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원가 회계는 원가를 높여 기업의 수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활용된다고 나타나 있는데
원가 회계는 원가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지 원가를 높이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 아니며 원가를 높여 기업의 수익을 증진시킨다는 것 또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원가 회계에서는 조업도에 따라 원가를 제조원가, 비제조원가로 나눈다고 했는데 조업도는 비제조원가와 제조원가를 나누는 기준이 아닙니다. 4번에서 원가 회계에서 제조원가를 계산할 때에는 제조원가와 총생산량을 곱한 단위당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가 회계에서 단위당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단위당 제조원가는 제조원가와 총생산량을 곱한 것이 아니라 제조원가에서 총생산량을 나눈 값입니다. 5번에서 원가 회계에서는 원가의 변화가 조업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업도를 낮출 수 있는 원가의 범위를 분석한다고 했는데 원가 회계에서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른 원가의 움직임을 적용할 수 있는 조업도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 원가 행태를 분석하므로 원가의 변화가 조업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조업도를 낮출 수 있는 원가의 범위를 분석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3번 문제 또한 예시 정지하고 문제를 푼 후에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제조원가, 비제조원가, 보정, 변동, 혼합원가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이를 보기의 내용에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보기에 나타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는 의자를 제조하는 A회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A회사의 원가 분석 자료가 나타나 있습니다. 표를 살펴보면 목재 구입비, 공장 임차료, 기계설비 대여비, 공장 전기요금, 광고비 등의 원가가 나타나 있는데요. 목재 구입비는 변동 원가에 해당하고 공장 임차료와 기계설비 대여비는 고정 원가에 해당합니다. 공장 전기요금은 혼합 원가에 해당합니다. 광고비는 비제조 원가입니다. 또한 여기서 조업도는 생산량으로 나타낸다는 설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3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보기에서 비제조원가는 광고비가 있는데요. 광고비로 일정한 금액이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의자 생산량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택지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변동원가의 총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변동원가는 목재 구입비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재 구입비는 표에서는 일정하지만 개당 구입비이기 때문에 생산량과 곱하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장 임차료는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나타나 있는데요. 공장 임차료는 고정 원가이기 때문에 자문단 내용을 통해서도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보기 내용을 통해서도 일정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의 단위당 기계설비 대여비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나타나 있는데요. 단위당 기계설비 대여비는 기계설비 대여비를 생산량으로 나눈 것이므로 감소하고 있다는 반응은 적절합니다. 4번의 공장 전기요금은 의자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공장 전기요금은 혼합원가이기 때문에 육문단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보기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시정지하고 문제를 푼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기억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선 기억을 읽어보면 기계설비 대여비에 투자한 비용이 커서 고정원가 비중이 변동원가보다 높은 기업은 조업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면 기업의 수익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조업도가 증가하면 단위당 고정원가가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이 사문단에 나타나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의 수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다른 선택지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는 단위당 기계 설비 대여비가 감소하여 변동 원가 또한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주업도를 높이면 고정 원가인 단위당 기계 설비 대여비가 감소하는 것은 맞지만 단위당 기계 설비 대여비가 감소하여 변동 원가가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2번에 기계설비 대여비 원가 총액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원가 총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문단 내용을 통해 주업도가 증가하면 변동 원가 또한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에 주업도를 높이면 변동 원가가 감소하여 기업의 수익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문단 내용을 통해 주업도가 증가하면 변동 원가 또한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번의 고정원가의 비중이 크면 생산량이 늘어나 기업의 수익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고정원가의 비중이 크다고 해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2023년 시행 고1 11월 학평 국어문학 흑산도 분석입니다. 이 작품은 섬을 배경으로 하여 어촌에서의 삶이 나타나며 육지를 동경하지만 결국 섬사람으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까맣게는 이 글의 공간적 배경에 해당합니다. 복술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작품의 중심 인물입니다. 먼저 처음에는 복술이가 용바오의 믿음직한 목소리가 귀천을 어루만져 슬픔을 가라앉히곤 했다 라는 부분에서 객가를 보며 용바오를 떠올리는 복술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할아버지가 기다릴 것을 생각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복술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복술이와 용바오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복술이와 용바오의 대화를 통해서 유왕님 고사 모시는 날이다 라는 말, 술과 고기도 못 먹고 정의해야 한다 라는 말을 통해서 용암제를 앞두고 몸을 깨끗하게 하려는 용바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이 구절에서는 사투리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바다와 싸우면서 바다를 의지하고 살아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 싸우면서 살아왔다고 하고 있지만 또한 바다를 벗으로 느끼는 그런 양면적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8달은 바다가 키워주어 미역과 자방과 생선으로 목숨을 이었다는 부분에서 바다의 의지에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다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대립하면서도 바다와 숭배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바다에 대한 지성은 그들의 신앙이었다라는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용바오가 어렸을 때부터 배를 타며 고기를 잡았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타나는 구절에서 용바오에게 복술이는 거리낌도 수줍음도 없었다. 나이야 먹어 가든 말든 그대로 장난이고 반말이었다. 그러던 복술이가 어느덧 용바오 앞에서 옷고름을 물지 않으면 앞섬을 만지작거린 버릇이 생겼다. 라는 부분에서 용바오에게 연정을 품게 된 복술이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용바오는 어느새 복술이가 제 물건처럼 소중해졌다. 복술이도 노상 용바오가 싫진 않았다. 라는 부분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는 용바오가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또 그때 복술이는 곱슬머리 청년의 구애를 받는다 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술이는 섬을 떠나서 육지로 가고 싶은 육지에 대한 동경이 있는 인물인데 인실 어머니가 아이를 낳다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육지를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곱슬머리가 복술이를 찾아와서 함께 육지에 가자고 제안하였기 때문에 더 곱슬머리를 따라서 육지로 가고 싶어진 복술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복술이의 머리엔 언젠가 한번 보았던 육지의 화려한 모습이 그물것처럼 연달아 떠올랐다. 기차를 타고 자꾸 가고만 싶었다 해서 육지로 가고 싶은 복술이의 간절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부분에서 곱슬머리는 복술이를 찾지 못한, 그래서 서로 만나지 못하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복수리가 용바오 할아버지 그리고 이 까맣게에서의 삶을 떠올리면서 결국 육지행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 다음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까맣게 아낙네들은 그리다가 목마르고 기다리다 지쳐서 쓰러지면서도 바다와 더불어 살았다는 부분에서 섬 사람들의, 특히 섬에 사는 여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살고 있는 섬 사람들의 어떤 삶과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현대소설이고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전개가 되고 있으며 섬 사람들의 숙명적인 삶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징은 사투리를 활용했다는 점, 그리고 전적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어 독자 이해를 돕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복수리, 용바오, 박영감이 있는데 복수리의 경우에는 육지에 대해서 동경심을 가지고 있지만 용바오 때문에 결국 섬을 떠나지 못하는 그런 전형적인 어촌의 여인이고요. 용바오는 섬에 사는 청년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배를 타고 나가게 됐는데 결국 돌아오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흑산도를 무대로 삼고 있고 섬에서 운명적으로 매달려 있는 어민들의 생태를 그린 작품입니다. 다음은 흑산도 변형 문제입니다. 먼저 2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의 답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일시정지를 누르고 문제를 푼 후에 답을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복수리는 까막바위에 서서 용바오의 모습을 떠올리며 결국 섬에서의 삶을 선택하고 마을 쪽으로 달아났기 때문에 5번이 적절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또 보겠습니다. 우선 1번은 복수리와 용바오는 갯가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즐거워했다고, 3번에는 용바오는 용왕제에 참석하느라 밤이 늦어서야 복수리를 만나러 왔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용바오가 갯가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 2번에서 복수리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용바오에게 서운함을 느낀다고 했는데 복수리와 용바오는 서로에게 마음을 품고 있으며 작품에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용바오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복수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에서 복수리는 내일 할아버지를 모시고 육지로 가자는 곱슬머리의 제안에서 진정성을 느낀다고 했는데 곱슬머리가 내일 할아버지를 모시고 육지로 가자고 제안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으며 육지에 가서 자리를 잡으면 할아버지를 모시자는 곱슬이의 말에 진정성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4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시정지를 누르고 먼저 문제를 푼 다음에 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보기의 내용에서는 섬사람들이 바다에 대해 양면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섬사람들은 바다와 대립하면서도 바다를 숭배하고 또 벗어나고자 하면서도 그 섬 안에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에서는 까맣게 사람들은 가장 허물없고 깨끗한 젊은이들을 뽑아 바다로 내보낸다고 하고 있는데요. 지문에서 가장 허물없고 깨끗한 젊은이들이 해마다 정초에는 용왕제 집사로 뽑혔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용왕제 집사로 뽑혔다는 건 알 수 있지만 바다로 내보냈다라는 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들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서 까맣게 사람들은 1년의 대부분을 바다에 의지해 살아간다고 했는데
이 윗글에서 1년에 넉 달은 농사가 살려주고 나머지 8달은 바다가 키워주어 미역과 자반과 생선으로 목숨을 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1년의 대부분을 바다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번은 까맣게 사람들은 가족을 죽게 만든 바다를 증오하면서도 바다를 숭배했다고 했는데 원수인 바다에 끝없는 저주를 보내면서도 바다에 대한 지성은 그들의 신앙이었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에서 까맣게 사람들은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는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은 인실이 어머니를 통해서 4번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번에서는 까맣게 사람들은 섬 사람들의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간다고 했는데 까맣게 아낙네들은 그리다가 목마르고 기다리다 지쳐서 쓰러지면서도 바다 더불어 살았다라는 구절을 통해서 까맣게 사람들이 섬 사람들의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부탄 분석입니다. 노부탄은 사대부가 여인의 일생이 담긴 내방 가사로 남편의 출세로 영화를 누리려던 기대가 좌절된 아내 한탄이 나타나는 작품입니다. 먼저 산 너머 부자님 곡식 두고 자랑 마오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규중에 어리석은 부녀라고 하면 자신을 어리석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벼슬길에 못 올라서 귀향은 무슨 일인가 라는 부분에서 남편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귀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기대가 무너진 화자의 탄식이 나타납니다. 지은 제 여건만은 노하시니 천은일세 부분에서는 남편이 출세하지 못한 현실을 운명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머나먼 변방길에 가네온의 빚이로다. 남편이 과거를 보기 위해 빚을 지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은 전지 영노이나 하자 하니 어릴 때 엇나간 임을 내 어이 길들이리. 과거에 실패하면서 빚이 생겨서 농사라도 지으려고 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지만 남편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력 부분 이후에는 아무마을 아무댁의 가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무마을 아무댁의 남편은 가난한 처지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고 농사를 짓기로 합니다. 그 농사로 인해서 집안 식구가 배불리고 황국세금 걱정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나도 그 말을 들어 갑자기 깨달으니 농사를 짓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된 화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부질없는 이 말씀 시원히 하자 한들 있느니 없는 말씀 들으시기 싫으신지 마루 위 문 안으로 들이시질 않으시니 화자는 농사라도 지어서 돈을 벌려고 하지만 남편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 그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슨 사업도 하시려 책장을 펴 씨름 안에 부분에서는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는 남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제 아침 먹은 후에 다시 입을 못 때우니 끼니도 챙길 수 없는 그런 화자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구태여 저 상제님이 무록인을 내었을까 옥황상제에 대해 원망하는 그런 남편의 말이 나타납니다. 나도 이 말 듣고 말하여 무익하오 세상에 궁금없고 그러다가 과거도 못한 사람 많으니라. 이 부분에서는 남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여 남편과 대화를 단념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며 과거를 준비했으나 실패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학동기 분석입니다. 이 작품은 청학동을 찾아갔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낸 수필입니다. 속세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삶을 소망했던 조선시대 선비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으며 청학동이 그러한 이상세계를 나타내는 공간입니다. 우선 첫 부분에서는 청학동의 지형과 유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꽃봉오리 같은 산봉우리와 꽃받침 같은 아름다운 계곡과
같이 지휘법을 활용해서 지리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고, 또 그 지리산 안에 청학동이 있는데 길이 매우 좁고 또 몇 리쯤 가다 보면 확 트인 땅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의 땅은 모두 기름져서 곡식을 뿌리기에 알맞다. 청학동의 넓고 기름진 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청아만 살고 있기 때문에 청학동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며 이름의 유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나와 사촌 형이 함께 은둔의 뜻을 가지고 청학동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청학동을 가는 길이 매우 아름다웠다라는 묘사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청학동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약 이후에는 도원기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도원기는 중국 시인인 도연명이 지은 이야기로 무릉도원의 고사가 나타납니다. 무릉도원 또한 청학동처럼 쉽게 찾아갈 수 없지만 이상향의 세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곳은 신선의 마차를 타고 다니며 장수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갈 만한 곳이었다 말을 통해서 도원이 동양적 이상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청학동이 그 도원과 비슷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면 그곳을 찾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며 청학동에 가고 싶은 글쓴이의 소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노부탄 청학동기 변형 문제입니다. 먼저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의 답을 확인하기 전에 일시정지를 누르고 먼저 문제를 푼 후에 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우선 가는 남편의 출세로 영화를 얻으려던 기대가 좌절된 글쓴이의 경험이 나에는 속세어 단절된 청학동을 찾는 데 실패한 글쓴이의 경험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글쓴이의 실패한 과거 경험이 제시되어 있다는 1번이 적절한 선지입니다. 2번부터 5번을 보겠습니다. 가와 나 모두 역설적인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 동일한 음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가사인 가 뿐이므로 3번은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 전경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나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4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 가와 나는 모두 반어적인 표현으로 글쓴이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 않으므로 5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도 일시정지를 누르고 먼저 문제를 푼 다음 문제의 답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기억은 화자와 달리 남편이 농사에 힘써 여유롭게 된 아무 말 아무때게 말이고 니은은 나도 이 말을 듣고 말하여 무익하오 문 닫고 돌이켜 생각하니 오냐 어이하리 라는 화자의 말을 통해 화자를 체념하게 만드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1번부터 5번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남편의 말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기억은 아무 말 아무 댁의 말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니은은 남편의 말이 맞습니다. 이번에 기억과 니은은 모두 화자가 과거를 후회하도록 만든다고 했는데 화자가 후회하도록 만드는 것은 기억에만 해당합니다. 화자는 기억을 듣고 남편의 과거 급제를 통해 영화를 누리려 하지 말고 농사나 지었어야 했다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3번에 기억과 니은을 통해 화자와 대화 상대 사이의 갈등이 해소된다고 했는데 기억과 니은은 화자와 대화 상대 사이의 갈등 해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5번에 니은은 기억과 달리 시적 화자의 의지를 다지도록 만든다고 했는데 니은은 시적 화자가 남편과의 대화를 단념하게 할 뿐 시적 화자가 의지를 다지도록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도 일시정지를 누르고 문제를 푼 후에 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2에서 실제로 청학동과 다름이 없는 곳이리라 라는 부분은 도원이 청학동과 마찬가지로 속세와 떨어진 이상적인 공간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입니다. A의 그 산이 수천 리에 이었고 10여 고을에 걸쳐 있으므로 한 달 정도 돌아다녀야 그 끝 간대를 알 수 있다 라는 부분은 지리산의 광범위한 범위를 드러내고 있을 뿐 화자가 한 달 동안 지리산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B의 그곳에는 오직 청학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청학동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는 속세와 떨어져 청학만 살고 있는 청학동의 모습을 보여주며 청학동이라는 명칭의 유래를 말하고 있을 뿐 청학을 기르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C에 마치 인간 세상이 아닌 듯 했다 부분은 청학동으로 가는 길에 전경이 마치 인간 세상이 아닌 것처럼 아름답다는 뜻이지 청학동으로 향하는 길의 험난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D에서 D 부분의 도화 원기의 내용은 청학동의 슬픈 내력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4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은 청산백운도 분석입니다. 청산백운도는 푸른 산과 흰 구름을 그린 그림을 나타냅니다. 이 작품은 푸른 산의 전경 묘사를 통해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1년에서는 하늘을 향해 사는 푸른 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산의 모습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연에서는 언제나 숭고할 수 있는 푸른 산에 대해 부러운 마음을 드러내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3년과 4연에서는 별과 구름과 교감하는 산의 모습이 나타나며 이마를 쓰다듬건 이와 같은 의법을 통해 산과 구름의 조화가 나타납니다. 또 5연에서는 식물들을 품고 있는 산의 포용력이 나타나며 편안한 휴식처가 되는 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연에서 내 몸 가벼이 흰 구름이 되는 날 강 너머 저 푸른 산 이마를 어루만지리 부분에서 산과의 교감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며 마지막에 말줄임표를 통해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여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이상적인 삶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고 있으며 산의 의인화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산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었고 의인법을 활용해 자연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 옷 입는 법 분석입니다. 이 작품은 자연으로부터 배운 삶의 방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낸 작품입니다. 먼저 1년은 새 옷 입는 법을 가르쳐주는 꽃에 대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 핀 꽃에서 어머니를 만나네 라는 부분에서 자연을 모성을 지닌 존재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만나네, 많다네, 쓰겠네와 같이 종결음이 네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린아이가 많다네 라는 부분에서는 나가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혹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꽃들이 옷 입는 법을 새로 가르쳐주면 새 옷 입고 사온사온 시를 쓰겠네. 이 부분에서는 꽃을 의인화하고 있으며 사온사온에서 음성 상징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도시가 악어들의 이빨로 가득해도 라는 부분에서 험난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만하면 살만하다, 혼자가 아니다, 또 아침이 찾아온다, 부드러운 비가 어깨를 감싸주는 날도 있다 라는 부분에서 험난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긍정적인 화자의 인식이 드러납니다. 또한 새로 꽃은 또 피고 플릭 같은 혀로 시짓는 법을 들려주고 몸으로 춤을 보여주는 자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연에서와 마찬가지로 악어들이 검은 입을 벌린 이 도시에서는 도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서 왜 자꾸 새 옷을 차려입고 싶은지, 왜 자꾸 사원사원 시를 짓고 싶은지 라는 부분에서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고, 자연으로부터 배운 삶의 방식을 험난한 현실에서 실현하고 싶어하는 화자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시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자연을 의인화하여 자연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며 검은색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도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종결어미 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청산배구도 새 옷을 입는 멋 변형 문제입니다. 먼저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의 답을 확인하기 전에 일시정지를 누르고 1번 문제를 먼저 푼 후에 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의 답은 1번입니다. 가는 마지막에 말줄임표를 통해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여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들도 보겠습니다. 2번은 가는 나와 달리 동일한 종결어미를 반복하여 가군을 형성하고 있다고 했는데 나에서 종결어미 내를 반복함으로써 가군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나와 다르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은 나는 가와 달리 공간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나에는 공간각적 이미지가 활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에 나는 가와 달리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나에서는 반어적 표현으로 의지를 강조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은 가와 나는 모두 서리법을 통해 화자의 현실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가와 나는 모두 서리법을 활용해 화자의 현실인식을 드러내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은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시정지를 누르고 먼저 푼 후에 정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디귿은 우리는 모두 고향을 버리고 온 라는 부분입니다. 3번에서는 고향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쓸쓸한 처지임을 드러내고 있을 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므로 3번은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로 정답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도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은 이 투박한 대지에 발은 붙였어도 흰 구름 이는 머리는 항상 하늘을 향하고 사는 산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흰 구름 있는 머리에서 하얀색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서 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 대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적절한 설명입니다. 니은은 하늘과 땅이 비롯하던 날 그 아득한 날 밤으로부터 저 산맥 위로는 푸른 별이 넘나들었고 라는 부분입니다. 하늘과 땅이 비롯하던 날은 태초를 의미하는 것으로 푸른 별이 산맥 위로 넘나드는 움직임이 태초부터 지속된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리을의 아침이 또 찾아왔잖아 부분은 악어들의 이빨로 가득한 도시에서 쓸쓸하게 살고 있지만 아침이 또 찾아왔다고 말하며 고통 속에서도 희망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으로 적절합니다. 미음의 악어들이 검은 입을 벌린 이 도시 부분은 검은이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도시의 부정적 속성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다음은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고 문제를 푼 후에 3번 문제의 답을 확인하겠습니다. (3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쓰다듬거니는 흰 구름이 늙은 산의 이마를 쓰다듬는다는 것으로 구름이 산을 스쳐 지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쓰다듬거니를 산이 화자의 상처를 포용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들도 보겠습니다. 1번에 언제나 숭고할 수 있는 푸른 산이란 표현을 통해 산의 불변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언제나를 통해 산의 불변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적절합니다. 2번에서 품에 안고 길러낸다, 너그러운 등을 통해 산을 의인하여 포용력 있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4번은 왜 자꾸 뭐 하고 싶은지 라는 동사 구조를 반복하여 자연으로부터 배운 삶의 방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5번은 자신에게 어린아이가 많다고 하며 자신에게 남아있는 순수함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이모운전 분석입니다. 이모운전은 영웅소설로 이모운의 영웅상을 그린 작품입니다. 먼저 이날 부마가 장신부적을 써서 부모와 승상 부부와 육계 처첩과 비복 등을 각각 한 장씩 맡겨 옥기 속에 감추어 어려운 일을 면하게 하고 외당에 거하여 1000명을 기다리더라 라는 부분에서 부마가 등장하는데 부마는 임금의 사위로 여기서는 주인공인 이모운을 가리킵니다. 이모운은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튿날 양처상과 사일복, 이 두 인물은 반동인물로 간신입니다. 등이 위조 서간을 만들어 천자께 드려할 신등이 이모운의 간정을 잡았사오니 패하는 바삐 호운의 부자를 잡게 하소서. 두 사람이 지금 이모운의 부자를 모함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황제는 그 서간을 보고는 이모운의 글씨와 박지근의 필적인 것을 보고 그들의 모함을 진실로 믿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모운 부자를 잡아들이라고 명합니다. 황제의 명령을 받고 양처상 등이 이모운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를 베려고 하였는데 호령공주에서 철갑 입은 신장이 내려와 방천극을 들어 칼을 막으며 꾸짖어왈 이런 부분에서 비현실적인 특징이 드러나고요. 결국에 직접 잡지 못한 호연수는 부자에게 애걸하여 어명에 순종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임부자가 정신을 차려 동정을 살펴보니 호진 장졸이 모두 연석에 향하였으니 부마가 들어오는 줄 알지 못하고 풍류 소리와 살벌지성이 낭자하더라. 부마가 몸을 솟아 연석에 들어가니 천자가 호황과 빈주 분주하시고 호황의 등 뒤에 8장수가 창검을 들고 섰으니 살기가 등등하고 천자를 모신 세 장수는 얼굴이 백지장 같아 병기를 잡지 못하였으며 황상의 용안이 사상이 되어 일신을 안정치 못하시거늘 이 부분에서는 천자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생략된 부분에서 외적이 침공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윽고 달새통 자운간이 여복을 장속하고 각각 비수를 들고 들어와 호황께 권무를 청하거늘 이 부분은 천자를 위협하기 위해 달새통과 장운이 권무를 청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거기서 임부마가 병력돌을 들고 급히 내달아 달새통, 자운간을 각각 발로 차서 던지니 양인이 비수를 던지고 거꾸러져 피를 토하거늘 부마가 점포로 천자를 가리우며 봉안을 높이 떠 호황을 보고 꾸짖어왈 이 부분에서는 천자를 위기에서 구하는 이모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한 병력돌을 한번 들어치니 한 줄 화강이 일어나며 호황의 시위 8장의 머리 일시에 내려지는지라 라는 부분에서 임호운의 영웅적 활약이 드러납니다. 또 병력돌을 들고 자충우돌하니 칼이 있는 곳에 호진 장졸의 머리 추풍낙엽 같으니 감히 막을 자가 없는지라 에서 영웅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천자의 입장에서는 호황의 관계에 빠져 사지에 들었음에 죽기만 바라다가 뜻밖의 신장이 내려와 호장을 뱀을 보심에 아무런 줄 모르시더니 라는 부분에서 호온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전까지 천자가 상대가 호온인 걸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모온이 자신인 걸 밝히고 천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간의 간신의 꾀에 빠져서 이모온을 유배 보낸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에서는 지난날의 일을 후회하는 천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천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부마의 말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모운전 변형 문제입니다. 먼저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정답을 같이 보기 전에 잠시 일시 정지를 누르고 먼저 푼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이모운전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로 서사가 전개되는 영웅소설이며 제시된 부분에서는 위기, 조력자의 도움, 영웅의 활약이라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들도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는데 윗글은 순행적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의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윗글은 전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4번의 환문구조를 활용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고 했는데 윗글에서 환문구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5번의 당대 조선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윗글은 중국 송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영웅의 활약을 비현실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다음은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문제도 먼저 일시정지를 누르고 풀어본 다음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3번에서는 이모는 황제에게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라고 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황제 앞에 결박되어 온 이모은이 신의 부자가 다만 군상만 9고 충성을 다하여 성은을 만분지 일이나 갚고자 하였더니 이렇듯 죄상이 나타나었사니 무슨 말씀을 주달하오리까 라고 말하면서 형벌을 받아들이고 있을 뿐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1번부터 5번 나머지 선택지들도 확인하겠습니다. 이모는 자신에게 위기가 닥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윗글의 처음 부분에서 이날 부마가 장신무적을 써서 부모와 승상부부와 육계처첩과 비복 등을 각각 한 장씩 맡겨 옥기 속에 감추어 어려운 일을 면하게 하고 외당에 거하여 천명을 기다리더라 라는 부분을 통해서 자신에게 위기가 닥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황제는 양처상에게 이목을 잡아오라고 명했다. 황제는 양처상과 사일부의 모함을 듣고 양처상에게 준이 부부를 잡아들여라 라고 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4번에 이모는 호진 장조를 물리치고 천자를 위기에서 구해낸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모는 호황의 장졸들을 물리치고 위기에서 천자를 구해내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5번의 천자는 이모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되어 있는데 천자의 말에서 짐이 불명하여 경의 충성을 알지 못하고 간신의 꾀에 빠져 경으로 하여금 해외에 고초하게 하니 이제 100번 뉘우치나 미치지 못하는지라 라는 부분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도 잠시 멈추고 문제를 푼 후에 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A는 어명에 순종하라는 연수의 말에 신하로서의 도리를 언급하며 명을 따르겠다는 말이고, B는 과거 자신들의 모함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모운을 벌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럼에도 자신을 구한 임호은의 충성심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A는 신하로서의 도리를 강조하는 말, B는 신하의 태도를 칭찬하는 말이 적절합니다. 3번에 1번 A는 상대의 말에 거절해 B는 상대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했는데 A는 어명에 순종하라는 연수의 말에 따르겠다는 말이므로 거절이 아닙니다. 2번에 A는 상대에 대한 협박을, B는 상대에 대한 미안함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A는 상대에 대한 협박이 아닙니다. 3번에 A는 상대를 회유하기 위한 말이고 B는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말이라고 했는데 A가 상대를 회유하기 위한 말도 아니고 B도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5번에서 A는 상대의 태도를 예찬하는 말이고 B는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라고 했는데 A는 상대를 예찬하기 위한 말이 아니고 B는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2023년 고1 11월 학평 국어 문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더 다양한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뒤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 빠르게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